115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 박진호입니다. 예, 7월 첫째 주 WKBL 루반의 팩트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도 저 약간 화난 표정이네요. 저요? 네. 아니에요. 아, 아닙니까? 네, 전혀요. 아, 예. 그럴 리가요. 예. 그 진행을 우리 같이 하는 건데 너무 담다평으로 이렇게 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조금만 말을 더 하면은 네. 넌 말이 많아. 넌 길어. 너 때문에 이래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네네. 예, 너랑은 말을 안 섞는 게 제일 좋아요. 아, 저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아, 당황스럽네요. 네. 지금 7월 첫째 주 WKBL 루머의 팩트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팀 얘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대표팀이 강릉에서 초내 훈련을 마치고 6일날 오늘 녹화일이 6일이죠. 그렇죠. 예, 네. 다시 진천 선수촌으로 네네. 들어가는데 그 전에 뭐 또 이제 절차들이 좀 있어요. 네네. 네. 뭐 대표팀은 뭐 지금 특별히 뭐 준비하고 있던 상황에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진행대로 되고 있고 이제 박지수 선수가 13일 날 이제 새벽에 입국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예, 뭐. 이거 중요하죠. 네. 상당히. 미국에서 2차 백신 2차까지 접종을 해가지고 뭐 자가격리 면제 신청을 했는데 네. 뭐 사실 제가 어제 오전에 알아봤을 때까지만 해도 아직 유관기관에서 연락이 없다 해서 협회가 되게 애를 태웠는데 뭐 면제가 된 걸로 뭐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7월 1일부터 외국에서 맞든 뭐 2차 백신까지 맞으면 네네. 하루 정도만 이렇게 자가격리를 하고 거기에서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오면 이제 그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아마 14일 정도에 대표팀에 합류할 것 같고요. 네네. 문제가 없으면 14일에 합류를 한다고 했었고요. 근데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진천서주촌에 지금 그렇죠. 입촌이 불가능하게 됐죠. 네네네. 이게 좀 중요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좀 이렇게 맞춰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진천선수촌에 이제 입촌을 못하는 거는 뭐냐면 자가격리는 풀리는데 진천선수촌 같은 경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좀 더 이제 까다로운 그렇죠. 절차가 필요하고 그래서 한 2주 정도 이제 더 필요한데 그렇게 본다면 박지수 선수는 이제 나와 있는 또 상황이 될 수 네네. 있으니까 지금 전종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 코어트 훈련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코트가 있고 또 이제 호텔이 있으면서 같이 네. 집단적으로 이렇게 가는 그 훈련 장소를 물색 중이라고 그러는데 그 훈련 장소가 지금 마땅치 않다고 네네. 그래요. 이게 남자농구 대표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자가격리 들어가 있고 한 12일 이후에 이제 자가격리가 풀리게 되는데 네네. 지금 남자 대표팀 같은 경우에도 진천선수촌에 못 들어갑니다. 아예 그러니까 올림픽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남자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 본컵, 아시아컵 본선이 있죠. 그래서 네네. 못 들어가는데 그래서 코트 훈련을 남자도 해야 되는데 여자도 해야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그 협회가 지금 코트 훈련 장소를 갖다 뭐 물색 중이고 전주현 감독도 지금 백박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태이고 이 부분은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좀 농구 입장에서 보면은 좀 왜 이렇게 좀 유두리가 없나 싶긴 하지만 네. 또 사실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선수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해를 못할 상황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렇죠. 한 네. 명만 뭐 만약에 감염사실 걸리게 그렇죠. 되면 전체적으로 완전 타격이 있으니까. 지금 뭐 단 0.1%의 위험성이라 있다고 해도 그걸 네. 배제해야 되는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니까 좀 이 부분을 뭐 좀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어트 훈련 장소를 협회가 좀 물색을 해야 되고 좀 적극적으로 네네. 물색을 해야 되고 여기서 좀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숙제가 좀 남겨져 있는 네. 그런 상태고 지금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한 일주일 반, 한 10일 정도 그렇죠.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대표팀 선수들 보면 이제 몇몇 베테랑 선수들 뭐 부상이 있던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몸 상태가 좀 많이 올라온 상태고 네네. 지금 남자 파트너들과 이제 연습 경기를 한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일 훈련 효과가 좋다라고 이제 전준 감독은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4차례 뭐 연습 경기를 갖다 실시를 했다 그러고 지금 뭐 세르비아, 캐나다, 스페인 이렇게 전력 분석 네.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대표팀이 지금 훈련 자체에서 연습 경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외국 그렇죠. 팀이랑. 네. 그런 상황에서 여자 대표팀이 효과를 가장 올릴 수 있는 스파링 파트너가 결국은 답은 거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대한민국 여자 농구 선수 중에서 이 선수들보다 더 잘하는 선수들을 어디서 데려오겠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만나야 되는 팀들은 전부 다 우리보다 잘하는 팀들이고. 사실 지난 시즌에 이제 신한은행이 돌풍을 일으켰던 이유 중에 하나도 비시즌 때 그때 인천 재물포고죠. 네네. 재물포고하고 이제 연습 경기
템포를 꾸준히 가지면서 체력과 스피드 이런 부분을 상대적으로 좀 올렸던 부분들. 그리고 우리은행도 사실 그런 꾸준한 훈련을 갖다 꾸준히 하고 그렇게 있기 하고 때문에. 있었죠. 그리고 올 시즌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선수들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 네네. 다른 팀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표팀이 지금 이런 훈련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은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6개 네. 구단 지금 봐야 되는데 사실 뉴스가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왜냐 박신자컵이 바로 열려야 앞에. 되는데 아직 안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 또 박신자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구단들이 특별히 할 게 없어요. 지금 맞습니다. 그냥 사실 이게 박신자컵이 성적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대회긴 하지만 네네. 그렇다고 그냥 대회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는 준비도 또 필요하고 하다 네. 보니까 지금 뭐 연습 경기를 좀 하는 것들 이런 거 외에는 특별한 사항들이 구단마다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박신자컵 이렇게 보면 이제 출전 선수가 누가 되느냐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네네. 부분 중점적으로 좀 이제 살펴볼 텐데 일단 그 70주파들이 많아요. 7명 나오는 팀. 그렇죠. 네네. 70주파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은행. 네네. 예. 뭐 박다정, 최희샘, 김진희, 나윤정, 오승인, 신민지, 이주영 뭐 이렇게 7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뭐 최희샘 선수도 아마 많이 안 뛸 거예요. 그렇죠. 최희샘 선수가 사실 몸 상태가 정상도 아니에요 아직. 그리고 작년에 이 최희샘 선수가 박신자컵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정규리그 개막 때 제대로 맞추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물론 올해는 좀 시작이 좀 이르긴 해가지고 그런 위험성 좀 적긴 하지만 제가 그 아산 전지련 내려갔을 때도 잘 뛰는데 그 뛰고 나서 약간 좀 이렇게 뭐 발도 그렇고 이렇게 허리 뭐 이런데 고질적으로 통증이 있는 데에서는 좀 약간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좀 출전할 이유도 없을 거고 그리고 이 7명의 라인업 중에서 최희선 선수는 어쨌든 정규리그에서 이미 우리은행의 준주전 뭐 식스맨 아니면 주전으로 이미 확정이 돼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여기서 증명해야 될 건 없는 선수죠 사실은. 그렇죠. 최희선 선수가 이제 교체 출전, 간단히 교체 출전 한다라고 이제 유성호 감독이 네.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럼 교체 출전까지 하느냐 이렇게 봤을 때 컨디션 조절 플러스 박신자컵에서 그래도 이제 6명 가지고 돌리는 것보단 7명 가지고 이제 돌리는 게 어쨌든 팀에서 어떤 경기력을 발휘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최희선 선수를 간단하게 이제 교체 출전을 시키겠다. 또 부상 좀 위험 이렇게 있죠. 얘기하고 5명만 있죠. 가지고 경기를 그렇죠. 계속 돌리게 되면은 그래서 7명 네네. 70주파 첫 번째 70주파 우리은행입니다. 자, 두 번째. 자, KB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B도 뭐 지금 KB는 뭐 꾸준히 훈련을 하고 있고 이번 주에 뭐 김천시청 그리고 19세 이하 대표팀이랑 연습 경기를 한다고 해요. 네. 박신자컵 이전까지 뭐 별도의 외부 훈련이 없는 상황이고 천안에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 염윤아, 김민정, 박지은, 박은하, 이혜수 이 5명 재활 중이고 재활 중이지만 박신자컵에 전원 동행한다고 합니다. 동행을 하는데 뛸 수 있는 선수가 지금 여긴 8명이에요. 그래서 왜 8명이지? 네. 봤더니만 박지은 선수가 부상이어서 네네. 실제적으로는 7명. 네. 예, 70주 역시 그 7명 누구냐면 김소담, 엄서희, 이윤미, 성가희, 허예은, 조수민, 양지수, 박은하 이렇게. 그리고 사실- 박지은 선수가 뛸 수 있을지 네. 없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리고 박지은 선수가 뛸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은 김수남 선수가 안 나왔을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죠. 예, 왜냐면 KB 같은 경우 김수남 선수도 심서영 선수랑 동기거든요. 지금 처음에는 부상 제어 선수들이 많을 때는 심서영 선수가 뛰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심서영 선수가 후배들한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너네 아프지 마 라고 얘기할 정도의 좀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주 너그러운 선배네요. 아. 뭐 심서영 선수도 사실 예전부터 있었죠. 지금 주전급으로 도약을 한 다음에 박신자급을 계속 뛰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심서영 선수도 사실 이 건염이 좀 있는 선수여가지고 그렇죠. 좀 관리가 필요해요. 필요한데 비시즌에서 계속 이렇게 뛰면서 오히려 여름에 너무 두각을 나타내서 여름 성형이라는 별명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KB는 진짜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 KB의 어린 선수들이 실력이 떨어지거나 유망주로서의 가치가 좀 많이 모자란 선수들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가능성을 갖고 있는 선수들인데 정규리그 때나 이럴 때 기회를 주기가 좀 애매한 상황들이 많았어요. 이제는 이 선수들이 박신자컵에서 확실하게 좀 눈도장을 찍고 정규리그까지 좀 도약을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KB가 지금 박신자컵에서 사실 성적은 그렇게 연연해야 하지 않는데 네. 두 가지 이제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김소담 선수가 사실 지난 시즌에 석점 슛률이 굉장히 좋으면서 물론 이제 그게 박주수 효과도 약간 네네. 포함이 돼 있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3점 슛을 던질 수 있는 스트레치형 빅맨이다 이런 얘기를 갖다 봤는데 또 근데 이제 한편에
측면에서는 골 밑에서의 어떤 투쟁심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야 그래. 김소담 선수가 업그레이드 되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지금 김한수 감독 같은 경우에는 박신자컵에서 김소담 선수의 이런 내외각이었던 그 균형 이런 부분들 갖다 좀 본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허영 선수가 지금 슈팅 폼을 약간 변화를 시켰어요. 허연 선수는 지금 KBS는 굉장히 중요한 선수죠. 그렇죠. 예, 뭐 심선영 선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허연 선수하고 박지수 선수가 2대 공격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마 정규리그나 플레이오프 때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일 텐데, 이 2대2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허연 선수의 어떤 부정확한 슛을 좀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는데, 슈폼이 예전 같으면 이제 잡아가지고 여기서 한 번 딱 걸렀다가 이렇게 던졌는데, 김한수 감독하고 허연 선수하고 이제 얘기해 본 결과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던지는 게 그냥 슈팅 어떤 폼의 밸런스가 좀 더 좋지 않냐. 그래서 지금 그런 이제 슈팅 폼의 어떤 변화를 주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데뷔 무대가 박신자컵이 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좀 테스트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두 분 갖다 보면 좋을 것 같고, 네네. 또 엄사희 선수가 사실은 좋았는데 최근에 약간 이제 슬럼프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박신자컵에서 또 이 선수가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식스맨으로 도약할 수 있느냐 마느냐 이런 이제 여부가 또 갈린 그런 무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서희 선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신인 드래프트 나왔을 때는 4번 포지션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KB에서는 가드까지 볼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2번부터 4번까지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포지션의 변화를 가져가면서 또 겪는 혼란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엄서희 선수가 프로에 온 다음에 부상으로 인해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거든요. 네. 이번 대회에서 좀 그런 가능성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만 뭐 간단하게 붙이자면 2번, 4번 이제 굉장히 다재다능한 선수인 거는 사실인데, 이 선수가 이제 신예이고 이제 좀 더 성장을 해야 되고 자리매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두루두루 잘하는 것보다는 뭔가 하나를 딱 잡아서 자신의 어떤 확실한 시그니처 장점. 플레이를 갖다 만들고 거기에 자신의 어떤 그 멀티의 장점을 갖다 같이 결합을 시킨다면 네네.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신한은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7공주예요. 그렇죠. 딱 네. 7명입니다. 네. 그 누굽니까? 일단 신한은행이 계속 그 이번 박신자컵에 강조하고 있는 이다현 선수 비롯해서요. 그렇죠. 뭐 최지선 선수, 이재원, 이혜미, 백채연, 장은혜, 고나연 뭐 이렇게 딱 7명의 선수만 출전을 한다고 하고요. 네. 정말 신한은행은 이 선수들만 내려간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나머지 선수들 이제 인천에서 훈련. 네네. 그래서 이위걸 코치는 인천에 잔류해서 나머지 선수를 지도를 하고, 이제 군하단 코치가 이제 감독이 돼서 팀을 이끄니까 이 7명을 데리고 내려가서 박신자컵을 통해서 치르고요. 그래서 그럼 정상인 감독은 어디에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구단에서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다. 인천과 통영을 왔다 갔다 하지 네, 그렇죠. 않을까요? 왔다 예. 갔다 하면서 예. 이제 뭐 통해서 낚시도 좀 하시고 그러다가 항상 경기 열릴 때 보면은 혹시라도 이번에 뭐 박신자컵이 통영 시민만 좀 들어올 수 있다고 해요. 네네. 근데 만약에 그 들어와서 정상희 감독이 어디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 중앙 가장 높은 쪽, 가장 어두운 쪽에 보면은 경기 내내 인상을 쓰고 다리를 꼬고 앉아 계신 분이 한 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정상일 감독의 행보는 알려하지 마세요. 거짓말할 가능성이 높다. 아 예. 이륜농구 공식 그 양치기 소년 아닙니까? 양치 중년. 네. 아, 그렇죠. 예, 소년이라고 해드리려고요. 저희들보다 동안이니까. 저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7명이 출전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희걸 코치가 인천에 잔류했다는 건 뭐냐면 주력 선수들이 이제 뛰지 않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 네네. 이희걸 코치는 이제 트레이닝 코치니까. 네네. 구단원 코치가 사실 이제 전술 전략 요 부분 이제 짠 이제 수석 코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박신자컵에는 이제 군하단 코치가 지금 진두지휘를 하고 이희걸 네네. 코치는 인천에 잔류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한은행은 박신자컵에서의 어떤 그 기대 요 부분은 이제 이단 선수를 어떻게 테스트를 하느냐 요거 하나는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요 박신자컵 기간 동안에 주전들의 어떤 그 체력적인 그 조절 이런 부분을 갖다 좀 더 신경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선수들한테 그 내려가 있는 동안에 특별히 경기를 이기기 위한 전술적인 함양이라던가 이런 거는 뭐 그때 원포인트 레슨 이런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네. 이미 신한은행이 꾸준히 가져가고자 하는 그 부분은 맞춰져 있는 거고, 그거를 어떻게 구현하느냐 이 7명이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이다현 선수가 중점이 되겠지만 그 외의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우리가 준비했던 거를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 이 박신자컵 무대에서 좀 가능성을 보인다라는 느낌이 드는 선수를 이제 보고자 하는 거고, 아마
정상희 감독은 이제 또 정확히 그 관점에서 경기를 보면서 이 BCN 운영을 준비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7명의 선수들 화이팅 하시고 네. 꼭 여기에서 이제 가능성을 보여서 그 로테이션 멤버 딱 들고 그렇죠. 그전 멤버까지 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삼성생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은 반골 기질이 있어요. 7공주파가 아니에요. 대세를 역행한 그렇죠. 네. 네. 박신자컵 우승이 가능한 그런 전력입니다. 10명이죠. 그렇습니다. 네. 누구입니까? 이 10명 다 얘기해야 됩니까? 다 얘기해 주세요. 우린 친절한 방송이니까. 네, 우리 서로에게는 불친절하지만 우리 네. 그 애청자님들한테 우리 자매풍님들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우리 자매풍님들한테는 네. 친절하기 때문에. 이제 이 그 애청자 여러분들을 이제 물건 취급하는군요. 아니요. 그게 네. 그 스토리가 있어요. 네, 안 궁금해요. 네, 네. 김한비 선수, 박혜미 선수, 이주연 선수, 신희수 선수, 최서연 선수, 이수정 선수, 이명관 선수, 박찬양 선수, 강유림 선수, 박경림 선수 이렇게 10명이고 사실은 원래 11명이었죠. 그렇죠. 11명이었는데 김나연 선수 이 무릎 부상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상황이 많이 안 좋다고 해요. 맞습니다. 십자인대 파열뿐만 아니라 반월판에도 좀 손상이 있어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수술을 할 예정이고 경과를 좀 오래 지켜봐야 될 상황. 뭐 시즌 아웃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김나연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사실 삼성생명도 상당히 높았거든요. 항상 이렇게 이 유망주 군에서 이 항상 제일 먼저 이름이 올라오는 선수예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또 부상 때문에 그것도 작은 부상도 아니고 이런 큰 부상으로 빠지게 돼서 그 선수 본인도 상심이 크고 삼성생명도 지금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잘 쉬고 수술 잘 받고 잘 회복해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코트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김난 선수 작년에 그 플레이오프 때 뛰던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때 보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역할을 많이 잘 해줘가지고 저 선수가 경험치만 조금만 먹으면 굉장히 좋은 선수가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주전급 선수로 도약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임금배 감독도 굉장히 속상해하고 있어요. 네네. 저 선수가 이제 굉장히 자질이 있고 올라오는 시기고 그리고 한참 올라와가지고 뭔가 탁 터트려야 되는 시기인데 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좀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박신자컵 지금 10명 출전을 하고 있고 10명은 이제 폭넓게 좀 쓸 예정이라고 그래요. 네. 뭐 여기는 워낙 좋은 선수들이 좀 많아가지고 뭐 한 선수 이렇게 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이 선수들이 어떻게 뭐 기본적인 수비를 가지고 가느냐, 공격적인 어떤 그 모습들을 가지고 가느냐 이러면서 이제 로테이션을 좀 많이 돌릴 거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올스타전 같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선수들 맞아요. 같은 경우에 그 임금배 감독이 분명히 숙제를 줬을 거거든요. 좀 이런 모습들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숙제를 줬을 거고 결국은 그 모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을 갖고 뭔가를 해야 돼요, 이 선수들은. 그렇다 보면은 결국 뭔가 삼성생명은 이제 뭐 신한은행이라던가 뭐 다른 팀처럼 조직적으로 만들어가는 플레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개인이 어떤 플레이를 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 팀이거든요. 그렇죠. 이 선수들이 결국은 뭐 이동혁 기자도 뭐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이 선수 박신자컵에 가용 인원이 많긴 한데 이 선수들 결국 대부분이 삼성은 정규리그 뛸 선수들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볼 사항이 많고 특히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강유림 선수 제가 볼 때는 이 명단을 볼 때는 공격 쪽에서 뭐 수비 역할도 있겠지만 공격 쪽에서 포인트 게더 에이스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작년에 이 강유림 선수가 결승전에서 삼성생명의 우승을 온몸으로 막아낸 선수입니다. 그렇죠. 네. 수비로 그냥 윤예빈 선수를 그렇죠. 확 막아버렸죠. 삼성생명의 우승을 뺏어왔던 강유림 선수가 올해 삼성생명의 우승을 안길 수 있을지도 한번 재밌는 볼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승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이제 친정팀 하나원큐가 될 가능성이 그렇죠. 있으니까요. 네. 굉장히 이 부분 엄청난 초점이 좀 있고 이 아까 박진호 편집장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임금배 감독이 이제 숙제를 했던 게 뭐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이주연 선수, 조사 선수하고 BNK의 문재영 선수는 지금 U19 대표팀 그렇죠. 가 네. 있습니다. 네. 가 있고 그래서 그 대표팀 일원으로 이제 박신자컵에 적으로 뛰는 거죠. 그렇죠. 네. 올 생각이고 근데 임금배 감독은 지금 이주연 선수하고 조사 선수한테는 하루 500개씩 슈팅을 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갖다 한 상태고 그래서 슈폼도 약간 바뀌었는데 조사 선수는 그 슈팅을 이렇게 보면서 임금배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계속 열심히 쏘는데 나중에 보면 바뀌었던 슈폼이
다시 돌아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주연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슈팅이 어떻게 좀 정확하게 가느냐, 그러니까 슈팅 폼이 바뀐 상태에서 정확하게 가느냐, 이 부분 좀 볼 것 같고, 신이슬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을 좀 빠르게 해라, 뭐 이런 주문을 했다고 그래요. 요렇게 하고, 강유림 같은 경우에는 뭐 수비는 괜찮은 선수지만 네네. 슈팅 찬스를 어떻게 만드느냐, 즉 강희슬처럼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받아먹는 득점만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강유림 선수의 지금 이제 박신자컵에서 아마 많은 역할을 줄 텐데. 여기가 문제죠. 여기 심장, 배짱, 것. 네. 갑자기 뭐 하나 했어요. 네. 그 여기가 살짝 여린 선수여서. 근데 그 뭐 강유림 선수가 뭐 대학 무대에서 좋은 활약을 했지만 일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프로에 온 선수도 아니고, 특히나 이 선수들이, 특히 여자 선수들이 이런 선수들이 많아요. 10명 있으면은 정말 담대한 선수. 야, 쟤는 정말 그 용의 심장을 갖고 태어났구나 싶은 선수들이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사실 이 얘기는 우리 은행 김진희 선수 한 얘기인데, 슛이 그렇게 연습을 하는데도 왜 안 되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슛은 연습만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럼 또 그럼 뭐가 있냐라고 하니까 자신감, 심장. 그래서 근데 그럼 자신감을 어떻게 가질 수 있냐?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던 게 그게 딜레마다. 자신감은 연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자신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연습을 하는데도 자신감을 갖기가 쉽지 않고, 자신감을 가져도 또 슛이 안 들어가면은 연습이 또 꼬이고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고 했는데, 결국 강유림 선수도 비슷한 선상에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김진현 선수 말은 이제 살짝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 플러스 이제 슈팅의 어떤 그 연습, 요거 이제 상관관계인데, 좀 더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해서 슛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하는 거고, 더 열심히 해서 안 들어가면 연습 방법을 바꿔야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유투가 안 들어가. 근데 자유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호흡하고 이제 동화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호흡을 거치게 하려면 자유투 연습을 계속 하는 거고, 석점 같은 경우에도 이제 NBA의 대표적인 그 슈터 카일 코버 같은 경우에는 연습을 어떻게 하면 그냥 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저쪽으로 뛰어서 저쪽으로 전력을 뛰어서 이제 호흡을 굉장히 거치게, 그렇죠. 실전하고 같이 맞춘 다음에 슛을 쏘는데, 그 연습 방법을 바꾸거나 아니면 연습을 좀 더 많이 하거나, 저는 그게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뭐 물론 그걸 안 했다는 얘기는 그렇죠. 아닌데. 쭉 하고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의 얘기는,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감을 갖는 과정이 쉽지가 않다. 사실 뭐 강유림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에 뭐 한 경기에 정말 3점슛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경기도 있었고, 예. 결국은 본인이 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트레이드가 됐을 때도 분명히 이 강유림을 이렇게 내보내는 게 하나원큐가 좀 손해가 아닌가 하는 평가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원큐 내부에서는 좀 얘기를 했던 게, 하지만 결국 강유림이 혼자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능력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지금 하나원큐에 필요한 선수가 스스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을 강유림 선수가 뭐 일단은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는 전수석 팀에서 나에 대한 판단이 틀렸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박신자컵에서 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더 재미있는 리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임금배 감독도 그렇게 주문을 갖다 하고 있고요. 네네. 뭐 이병관 선수도 그렇고, 여기에 최서연, 박혜미, 김한비, 좋은 선수 많네요. 박경림, 이수정, 정말. 네. 삼성생명 경기가, 그리고 박신자컵 때는 좀 이런 말 죄송하지만 삼성생명이 솔직히 지난 시즌 정규리그 때 경기 되게 재미없게 했거든요. 예, 정말 아우 씨 이러면서 이랬는데, 박신자컵 경기에서는 삼성생명 경기가 되게 재밌어요. 저는 정규리그도 재밌었는데. 그래요? 네. 그 4라운드. 선생님 싫어하세요? 그 4라운드 5라운드가 재밌었다고요? 나쁘지 않았어요. 그랬군요. 예. 야, 짜릿하게 역전패를 당하고. 나쁘지 않았어요. 정말 얼굴에 그냥 진짜 철판을 깔고 얘기를 삼성생명 하는. 싫어하세요? 그 옷도 파란색이네요. 예, 그래서 약간 스머프 느낌이 있어요. 어디 삼성생명 뭐 무슨 보험 하나 가입했어요? 보험은 그쪽이 아닙니다. 그쪽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외국계. 외국계입니다. 예. 영업이 필요합니다, 삼성생명. 네. 하나원큐를 한번 네네. 가볼게요. 하나원큐가 지금 박신자컵에서 많은 선수들이 출전을 합니다. 누구누가 출전을 합니다. 일단 여기도 고아라, 김예진, 김하나, 최민주 4명 빼고 다 나갑니다. 그렇죠. 일단 그래서 이제 임금배 감독한테 삼성을 우승이 가능할까요? 하나원큐가 구슬, 김희슬, 양인영까지 나온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목표 자체가, 일단 하나원큐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원큐가 박신자컵을 처음 우승할 때도 사실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주전을 다 뛰게 하는 팀인데 당연히 우승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하나원큐도 그때마다 이유가 있었어요. 첫 우승을 할 때는 너무 정규리그에서 성적이 나지 않다 보니까 선수들한테 스스로 이기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게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도 구슬이랑 김희슬이 분명히 검증이 필요한 선수들은 아니지만 팀에 아직까지 플레이적으로는 정확하게 녹아들지 못했다는 게 선수 본인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걸 맞춰가는 과정에 필요한 건데 이게 그 상대 입장에서는 뭐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KB가 박지수 미국가 있어가지고 좀 맞추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박신자 컵때 좀 뛸게라고 하면은 뭐야 이게 이럴 수 있는데 물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 박신자컵에 출전한 선수들을 놓고 봤을 때 구슬, 김희슬, 양인영의 1군 경험과 지금 뭐 경력을 놓고 보면은 상당한 선수들이거든요. 거의 뭐 그리고 이 선수들은 하나원큐 입장에서는 이 선수들이 여기서 그냥 선봉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정규리그에서 보여줘야 되는 선수들이고 이런 구성이기 때문에 하나원큐는 뭐 많이 나오든 많이 나오지 않든 뭐 이 정도만 따지더라도 강력한 우승 후보는 맞습니다 분명히. 네, 그렇죠. 그 부분에서 이제 뭐 박신자컵이 풍성해지고 이런 부분은 좋기는 한데 네. 이제 기본적인 의미 박신자컵에서는 이제 유망주 발굴인데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구슬이나 김희슬, 양인영 선수가 중심이 돼서 뛸 거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는 글쎄요 그 뭐 정예림이나 사실 뭐 정예림도 올 시즌 이제 베스트 5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고 뭐 이지우 선수도 있고 그렇죠. 여기에 뭐 이하은 선수도 사실은 그렇죠 봐야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의 어떤 그 경험치나 출전 시간을 갖다 좀 늘릴 필요는 있는데 이걸 빼고 이제 박신자컵에 조직력을 맞추기 위해서 이 세 선수가 들어간다. 우승을 꼭 해야겠네요. 근데 이윤재 감독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슬과 김희슬을 좀 조직력을 맞추는 것도 필요한데, 근데 출전 시간을 길게 주진 않을 거다라는 얘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길게 주지 않겠다고 하지만 경기를 하다 보면은 지고 싶은 지도자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황이 지금 이 선수가 꼭 필요하지만 뭐 게임 져도 돼 그냥 밑에 애들 들어가는 게 낫지. 이렇게 운영을 할지 아니면 그래도 그냥 경기는 그래도 이 정도 끌고 왔으니까 이기는 쪽으로 마무리를 하자 이렇게 될지는 좀 경기를 들어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성생명과 하나원큐가 한 번은 키잡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결승에서 만날 것 같아요. 두 팀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아니, 근데 지금 사실 놓고 보면은 양쪽 조에서 구성 자체가 이 두 팀이 가장 전력이 좋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네. 자 BMK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네. BMK가 사실 박신자컵의 강자였는데 올 시즌은 그렇진 않습니다. 네. 이제 부상 선수도 좀 있죠. 그리고 7명 여기도. 네. 그렇죠. 7공주네요. 네, 여기도 7명이고. 그러니까 삼성생명하고 하나원큐만 7공주가 아니에요. 다들 7공주들인데. 7공주가 아니면 우승을 할 수 있다. 그렇죠. 7공주 동맹을 깬 그 친구들이 삼성생명과 하나원큐예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마치 2차 세계대전 때 불가침 조약을 어기고 넘어간 독일처럼. 그런 표현은 약간 좀 이렇게 위험해요? 위험해요. 약간 알겠습니다. 위험해. 네네. 그렇죠. BNK는 사실 뭐 저희가 지지난 시간에 이제 박정원 감독이 가볍게 얘기했던 변현아 코치한테 우승해도 돼 부담 갖지 마. 그러니까 그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좀 프런트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정상호 국장이 우승 제일 먼저 짐 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선수 면면을 봤을 때 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그 정도는 아니지만. 예, 그리고 이렇게 지금 통영까지가 멀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원큐는 금요일 날 내려간다고 하고 뭐 토요일 날 내려가고 많이 내려가는데 BNK는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예, 가깝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일찍 이동할 필요 없다. 맞춰서 가겠다. 기장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당일 통영에도 출발해도 되는 네. 우리 BNK 부산입니다. 네. 뭐 이소희 선수, 강하정 선수, 김한별 선수, 고세림 선수 말씀드렸던 대로 부상 회복 중에 있는 선수들이고요. 지금 재활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이소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 정강이 피로골절인데 네. 이제 그 피로골절이 거의 다 낫기는 했대요. 네. 근데 이소희 선수가 워낙 이제 뛰는 걸 좋아하고 막 이러니까 지금 박정환 감독이 좀 이렇게 그만해 안 돼 아직은 아니야 이러고 있는 상태. BNK가 네.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항상 늘 이 팀이 전력이 지금 올해 역대 박신자컵 참가했던 역대 그 KDB 시절부터 봤을 때 올해 전력이 지금
가장 약해요. 맞아요. 네, 가장 약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지금 보면 이제 노현지 선수는 제 몫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선수는 이제 거의 뭐 베스트 5. 뭐 하나원에서 왔다 갔다 구슬 하니까. 김희슬 뛰는 거랑 뭐 그렇죠. 다를 바 없죠. 뭐 이민지 선수도 사실 삼성생명에 있을 때 나름 쏠쏠한 멤버였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훈련을 굉장히 좀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러고 김진영 좋고요. 뭐 김선희, 김희진, 김시원도 BNK에서는 잔뼈가 굵은 선수들이니까 해볼만은 합니다. 네네. 그 김지훈 선수도 있고 해볼만은 합니다. 근데 문지영 선수가 지금 U19 차출이 된 상태여서 일단 여기가 지금 센터가 지금 마땅치는 않아요. 근데 뭐 김진영 선수나 뭐 김희진 선수 이런 선수들이 이제 골 밑에서 버텨줄 수는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해볼만은 해요. 해볼만은 한데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왜냐면 요 나이 대에서 BNK는 지금 부상으로 빠진 뭐 부상으로 지금 쉬고 있는 선수들 중에서 이소희 한 명만 생각이 되겠지만 결국 뭐 엔트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안혜지 선수하고 진한 선수가 사실 박신자컵 연령대의 선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BNK 특성상 아마 이 선수들이 있었으면은 엔트리에서 빼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선수들은 나가면 안 되죠. 네, 나가면 안 돼. 그러나 빼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걸 돼. 어디서 느꼈냐면은 이 구단 관계자가 저거 통화를 할 때 빨리 짐 살 수 있다.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선수가 없어. 왜 없어요? 라고 하니까 아니 해지하고 진아이가 대표로 가 있잖아. 딱 그 얘기가 먼저 나왔어요. 그 얘기는 있었으면은 그래도 감독이 새로 왔으니까 조직력을 맞춰보는 차원에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 6개 구단 그 관계자 및 감독, 코칭 여러분, 박신자컵은 유망주를 키우는 대회예요. 성적을 내는 대회가 아니고 우리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뭐 진한 선수도 뭐 유망주라고 볼 수 있죠. 진한 대표팀인데 근데 유망주. 국가대표 유망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전술 전략을 짜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BNK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BNK가 근데 하나 이제 이슈가 있는 게 뭐냐면 남자 농구에서 KT가 부산 사직을 쓰다가 지금 수원으로 용고죄를 이전했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제 KT가 부산을 갖다 버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는 KT에서는 또 부산에서의 어떤 지원이 너무 미비해서 사실 부산시 그저 체육 당국 네. 그쪽이 문제가 좀 많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장이 이제 박형준 시장인데 네네. 박형준 시장이 사실 스포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시장인데 보궐선거로 이렇게 됐잖아요. 네. 돼가지고 이제 KT가 이렇게 갔었을 때는 사실 박형준 시장과는 책임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쵸. 네. 그런 상태에서 좀 황망해서 그 스포츠 쪽에 있는 그 부서에 좀 비판을 좀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BNK가 지금 쓰고 있는 데가 금정인데 여기에서 이제 사직으로 옮긴다고 그러니까 사실 예전 같은 부산시 그 당국자들이 그렇게 좀 시큰둥한 반응이었을 텐데 여기에서 좀 적극적이라고 그럽니다. 네, 반응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금정체육관에 BNK 센터라고 이미 박아놨는데 그렇죠. 그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니까 그 간판을 떼서 사직에 뛰어서 옮기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일단 BNK에서는 이제 요청을 했다고 해요. 부산시에 요청을 했고 부산시에서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심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 네. 근데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게 사직체육관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엄청 커요. 14,000명 들어가는 체육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통천으로 가려도 엄청 티가 날 거예요. 3층을 다 가린다고 해도 6,000석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여자 농구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1,000명 정도 들어오면 어느 정도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관중 수준인데 그렇죠. BNK가 적은 관중이 들어온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장은 왜 이렇게 텅텅 비어 있지?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이제 이벤트적으로 좀 어떻게 처리를 해 갈지 이런 부분에 좀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설비도 좀 많이 들 것 같아요. 그 사실 이제 금정체육관 졌을 때 뭐 이제 벤치를 굉장히 뭐 EPH로 네네.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뭐 라커나 이런 부분도 다 이렇게 개조를 했는데 사직도 굉장히 좀 낡았거든요. 그렇죠, 특히 오래됐죠. 화장실 거기는 화장실 라커룸이 사실은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 여자들 쓰려면 아니면은 그대로 쓰려면 쓰기가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이고 거기 있는 그 벤치 이쪽도 지금 싹 만약에 BNK 수준으로 하면 그렇게 바꿔야 될 거고. 다만 접근성은 좋다. 네, 접근성은 좋은데 네. 이제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가지고 또 그걸 이제 부산시에서 얼마나 도와줄지 이런 부분은 좀 모르는 거니까. 어쨌든 좀 약간 그래도 BNK가 그 기업 자체도 그 지역 연고가 있는 그 금융 그룹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좀
이렇게 비교하는 거지만 KT보다는 좀 부산시하고 협조를 하면서 뭔가를 방법을 찾는 데서는 조금 이점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그 부산시 체육 당국은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지원도 안 해주고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BNK가 사실은 그쪽 그 경남 부산지방을 그 기반으로 둔 은행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부산시하고 BNK라고 그러면 BNK가 의리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상황상. 그러면 부산시에서 그동안 해왔던 거는 뭐냐면 지원 제대로 안 해주고 이런 부분 당신들이 그냥 시설 이렇게 해서 해 라고 또 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게 좀 걱정이 돼요. 네, 이런 부분들이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이렇게 협조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네. 박편 직장 말대로.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좀 더 있다. 네, 그렇죠. 말씀 지금은 드리고 어쨌든 싶어요. 간에 뭐 말씀하신 대로 새로 이렇게 보궐선거된 그 부산시장이 스포츠에 좀 관심이 있고 그리고 솔직히 되게 황망했을 것 같아요. 시장 되자마자 네. 갑자기 우리 지역에 있는 연고 프로구단이 나간다고 하니 그렇죠. 이건 뭐야? 그래서 본인이 솔직히 거기서 야 무조건 막아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했으니까 KT 회장한테 직접 전화를 걸었는데 그때는 벌써 이제 게임이 끝났던 예. 상태였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지금은 더욱더 우리 지역의 프로구단에 대한 그 좀 애착이 더 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실무선이나 당국선에서는 과연 우리가 이걸 왜 안고 가야 되지? 왜냐면은 분명히 부산 KT가 있을 때보다 이 BNK가 들어왔을 때 뭐 관중이라던가 이 팬들의 어떤 관심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남자 농구와 여자 농구의 기본적인 그 범위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야 기대에도 못 미치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좀 그런 부분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글쎄요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사직으로 옮기게 되면은 6위팀이 나가니까 6위팀이 들어오네요. 근데 그 6위가 좀 다르죠. 어쨌든 6위가 나가고 6위. 그리고 이쪽은 최하이고 KT는 PO를 갔던 근데 팀이니까. 6위. 그리고 이 수원으로 옮기면은 수원을 옮긴 KT는 서수원 칠보 체육관을 쓰는 거죠. 그렇죠. 이 새로 들어오는 6위팀이 썼던 거기로 이 6위팀이 갔네요. 그게 무슨 말? 서수원 칠보 체육관을 OK저축은행 시절에 BNK가 썼었죠. 또 그렇게 얘기를 네, 시켜? 네. 결국 물고 물리네요. 결국 네. 체육관 마트레이드입니다. 그러네요. 네, 체육관 마트레이드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